내 돈으로 마트 장 보고, 내 돈으로 조카 병원 보내고, 내 돈으로 철마다 백화점 가서 옷 사재 끼고, 큰 평수 이사 갈 거면 돈 보태라. 둘이 생활비 한 푼 안 냈으니 둘이 월급 모아둔 거 보태라니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예스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제목은 어디까지가 시누이 시집살이인가요? 입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9살이고 남동생과 올케는 각각 31살, 30살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1년 만에 이혼했고 100% 남편 잘못이어서 위자료와 위로금 등등 남편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당시 4억 정도 하던 시댁에서 해줬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줬습니다. 이혼하고 저는 외국으로 도망치듯 떠나서 2년 정도 머물다 왔고 그 사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더군요. 아파트 팔고 절반은 엄마 혼자 사시던 아파트를 저와 같이 살만한 곳으로 옮기는 데 쓰고 절반으로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게 잘 풀려서 몇 년 만에 2배 이상 벌었어요. 그러다 해외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떠날 준비를 하는 와중에 동생과 올케가 혼전 임신 소식을 알리며 결혼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동생과 그리 친하지도 않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을 정도예요. 이래저래 손 벌려 엄마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먹은 상태고 전세는커녕 월세살이 해야 된다고 징징거리는 거 듣고 엄마가 조금은 도와주고 싶었나 봅니다. 제가 일부 보태 구입했던 엄마 명의의 아파트에서 애초 엄마가 소유한 부분만큼 지원해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싸웠지만 결국 아파트 제 명의로 돌리고 동생네는 작은 빌라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둘은 좀 더 보태주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무시하고 동생과 올케에게 엄마 자주 들여다보고 챙기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가끔 안부 물으면 잘 지낸다고 동생과 올케가 자주 들려본다고 했고 만약 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홀랑 동생 도와줄까 싶어 카드만 한 장 주고 온 것도 마트나 병원비 정도밖에 안 쓰시더라고요. 동생 부부 더는 안 돕겠다는 말 잘 지키시는구나 했습니다. 가끔 백화점 가서 옷 사주는 것 정도야 그러려니 했고요. 거의 4년 만에 한국 들어왔더니 집에 동생네가 들어와 살고 있더라고요. 결국 전세금 빼서 다 털어먹고 내 방 차지하고 들어앉아 살고 있더군요. 혼자 사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마트 가는데 10만 원 넘게 나와서 좋은 거 드시나 보다 했는데 동생 부부모까지 결제한 거고 카드 내역 뜨는 거 다 하니까 동네 소아과 안 가고 대학병원 다닌 거네요. 화가 너무 나서 내 집이니 나가라고 하니까 이 추운데 애랑 셋이 어딜 가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 얼굴 한번 못 보고 큰 네 동생 불쌍하지 않냐고 엄마도 가슴 싸매고 울길래 그냥 냅뒀습니다. 아예 정리할 생각은 아니고 한 3-4달 쉬려고 나온 건데 32평 아파트에 제가 잘 곳이 없더군요. 며칠은 호텔 가 있다가 겨우 작은 방 치웠다 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엔 진짜 안 날려먹을 테니 전세금만 해줘라고 하더군요. 불안하면 누나 명의로 해도 된다. 아니면 엄마 이름으로 해도 된다 하길래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집 팔고 큰 평수로 이사 가자네요. 애랑 넷이서 살기엔 좁다고 올케 한다는 소리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힘들었다네요. 둘이 맞벌이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 차려 먹이고 애 유치원 챙기고 종일 애 보면서 집안 살림하다가 퇴근하는 둘 저녁까지 챙겨서 먹여요. 내 돈으로 마트 장 보고 내 돈으로 조카 병원 보내고 내 돈으로 철마다 백화점 가서 옷 사재 끼고 큰 평수 이사 갈 거면 돈 보태라. 둘이 생활비 한 푼 안 냈으니 둘이 월급 모아둔 거 보태라니 없다고 하네요. 동생은 또 마음은 착해서 나 볼 면목 없다고 고개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올케는 팔짱 딱 끼고서는 그동안 자기가 우리 엄마 보시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속없는 내 동생이랑 사느라 고생한 거 무슨 대본이라도 외운 것처럼 시기와 날짜, 금액까지 얘기하면서 다다다 쏘아대는데 결론은 전세금 빌려주던가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적어도 내가 있는 동안 네가 제대로 며느리 노릇이라도 하라고. 네 남편, 네 시어머니, 조카, 아침 저녁 밥은 네가 차려서 먹이고 주말에 몰아서라도 청소빨래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생에게도 퇴근하고 대리라도 띄어서 네가 날려먹은 전세자금 갚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라고 했더니 시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시집살이가 이래서 무섭다네요.
동생 내부부 한번 살아보겠다고 용 쓰는데 시누이라는 사람이 죽어라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핏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이가 없어서 그럼 나 다 정리하고 한국 들어올 테니 5식구 살만한 큰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했더니 올케 말로는 동생이랑 공동명의 해주랍니다. 제가 언제든 결혼한다고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때 되면 자기들은 어쩌냐고. 오롯이 어머니 모시고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각오하면서 이사 얘기 꺼내는 거니 공동명의로 해달래요. 저희 엄마 솔직히 옛날 분이라 사고방식 답답하고 말도 생각 없이 하긴 하시죠. 그저 아들이 최고라고 믿는 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면 그럼 같이 안 살면 되잖아요. 그냥 남들 하는 정도의 도리만 하고 살면 스트레스 받을 일 뭐가 있어요. 자기가 꾸역꾸역 같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 엄마 모시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10년은 더 늙었답니다. 제가 볼 땐 처음 결혼할 때보다 피부도 좋아지고 옷도 고급져지고 파츠까지 올린 젤네일 하고 있던데 살다 시누이 시집살이란 말도 처음 들어보고 대체 지가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댓글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엄마 부양 포기해요. 엄마가 님 재산 다 동생에게 꼬라박을 겁니다. 이미 엄마 지원 못 끊을 것 알고 올케가 당당한 거예요. 님 엄마도 님보다 동생이 아픈 손가락이고요. 올케가 염치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염치도 없어서 집 팔고 엄마 보고 님 따라서 외국으로 오든가 지원 없이 남동생이랑 살던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동안 한 걸로 할 만큼 했으니 난 이제 엄마 부양 안 한다. 동생에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하시고 출국하세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옛날에 제가 생각나요. 글쓴이님. 근데 가장 화내셔야 할 상대는 올케가 아니에요. 저도 안 아픈 손가락이던 사람인데 머리를 식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남인 올케는 사실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이득만 취하고 싶을 테니 남이니까 막 나갈 수도 있다 싶어요. 좀 떼쓰고 억지 부리면 전셋값이 나오던 살집이 나오는데 해볼 만한 장사잖아요. 그렇죠. 사실 동생이 정말 나쁘죠. 근데 그 동생 누가 그렇게 싸가지로 키웠죠? 님 집의 아픈 손가락은 누구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모두 사랑하겠지만 덜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어요. 이혼으로 상처받은 자식 돈으로 자기는 부모 노릇이라니. 아들만 속으로 낳으셨나? 님이 사실 가장 분노할 대상은 엄마예요. 옛날 분이시라 그렇다고요? 뭐 한 1900년대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프니까 님의 분노가 사실 가장 남인 올케를 향하는 거죠. 님을 가장 상처 입히는 건 피가 섞인 가족들이에요. 그냥 엄마에게도 지원을 끊으세요. 다 해주고 결국은 나쁜 년 되실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끔씩 선물만 해도 고마운 딸이 될 겁니다. 지금 너무 당연한 딸이어서 그런 거예요. 경험담이니까 믿어보세요. 저는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어요. 호구딸 벗어나고 어리광도 부려보고 살아요. 잃어봐야 소중한 줄 알더라고요. 님도 잠깐 그 집안에서 사라져주세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님이 아무리 용 써봐야 소용없어요. 그 집 팔아서 님 돈 정리해서 나가면 엄마가 나머지 있는 돈 탈탈 털어서 또 해주고 또 해먹고 님은 엄마가 안쓰러워서 또 지원을 해주고 동생 내외는 또 거기에 빌붙고 악순환이죠. 못 끊습니다. 동생이 엄마의 아픈 손가락 같은데 님이 연 끊지 않는 한 님까지 뼈 빠지게 벌어서 계속 동생네 뒤치다거리 해야 하는 메비우스의 띠 같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과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